35년간 숫자와 함께 살아온 회계사 김미란. 아들 민수가 결혼한 후 6개월, 며느리 지우의 이상한 소비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월급 380만 원으로 어떻게 명품 가방과 수입차를 살 수 있을까? 어머님, 요즘 부동산 투자가 정말 잘 돼서요. 하지만 미란의 전문가적 직감은 계속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결국 아들 몰래 며느리 방을 확인한 순간 50억 원 규모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는데, 과연 착하기만 했던 며느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경기도 분당에서 작은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미라는 올해 62세였습니다. 35년간 공인회계사로 일하며 혼자서 아들 민수를 키워온 그녀에게 1년 전 찾아온 최고의 선물이 있었죠. 바로 며느리 이지우였습니다. 26세의 지우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성격으로 미란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미란은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말이죠. 29세인 민수는 중견 광고회사에서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380만 원 정도였죠.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어요. 결혼 후 6개월 동안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지우는 시어머니에게 항상 예의를 갖췄고 민수도 행복해 보였거든요. 미라는 이제 마음 놓고 늙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지난달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수 부부가 미란의 집에 놀러 왔는데 지우가 들고 온 핸드백이 눈에 띄었어요. 미란이 백화점에서 본 적 있는 명품 브랜드였거든요. 가격이 200만 원은 넘어 보이는 가방이었죠. 지우야, 가방 정말 예쁘다. 어디서 샀니? 지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온라인에서 할인할 때 샀어요.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무리 할인이라고 해도 그 가방은 절대 싸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 부부가 새 차를 뽑았다고 자랑하러 온 거예요. 수입 소형차였는데 가격이 4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와, 차 정말 좋네. 그런데 민수 월급으로 이런 차까지 사면 생활비는 괜찮겠니? 미란의 걱정 어린 질문에 지우가 먼저 답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요즘 제가 부동산 투자를 좀 하고 있거든요. 수익이 꽤 괜찮아서요. 부동산 투자라고. 미란의 회계사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젊은 사람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만한 부동산 투자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니? 아파트? 아니면 상가? 지우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어요.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복잡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요즘 시장이 좋아서 수익률이 꽤 높거든요. 35년간 숫자와 함께 살아온 미란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는 모습이 예전에 봤던 투자 사기 피해자들과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우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강남의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코스 요리 가격이 1인당 15만 원은 넘어 보였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제주도 5성급 호텔 풀빌라에서 찍은 여행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1박에 50만 원은 좋게 넘을 그런 곳이었죠. 미라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민수 월급 380만 원에서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얼마나 될까?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런 수준의 소비는 불가능했어요.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우가 정말 대단한 투자 실력을 가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튿날 오전 세무사무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황 과장이 궁금하다는 듯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해 보이세요? 아니야, 그냥 개인적인 일 때문에. 미라는 대충 얼버무렸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전문가적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뭔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미라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직접 민수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민수가 혼자 세무사무소에 들렀을 때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뭐가 궁금하세요? 지우가 부동산 투자한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건지 알고 있니? 민수의 표정이 살짝 경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아마 지우에게서 미리 들었나 봅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지우가 투자 정말 잘해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다니까요. 아니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회계사잖아. 요즘 부동산 관련 투자 사기가 정말 많거든. 특히 높은 수익률 보장한다는 건들은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민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지우를 뭘로 보세요? 지우는 정말 똑똑해요. 부동산 공부도 엄청 많이 했고 온라인으로 투자 전문가들 강의도 계속 듣고 있거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미란에게는 오히려 그 확신이 더 걱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을 좀 들어봐.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야? 그리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니? 그런 건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우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결과가 좋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미라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민수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면서도 무조건 지우만 믿고 있다는 게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바로 그때 세무사무소 문이 열리며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 여기 있을 줄 알고 커피 사왔어요. 지우는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미란과 민수의 진지한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나 봅니다. 그 미소가 살짝 굳어지더군요. 어머님,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미란이 대답하기 전에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가 내 투자 얘기를 물어보시더라. 그 순간 지우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놀람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뭔가 계산하는 듯한 모습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곧 지우는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믿지 않으셔서 정말 상처받았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상처받은 사람처럼 보였죠. 어머님,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인가요? 민수 오빠 힘들게 하려고 이상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하고 있는 건데. 눈물이 맺히기 시작한 지우를 보자 민수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미란을 보는 눈빛에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 이럴 거면 왜 지우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어요? 민수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시면 왜 자꾸 지우 투자를 문제 삼으세요? 지우가 성공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민수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 옆에서 지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이었어요. 엄마도 며느리를 좀 믿어주세요. 지우가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 애인데요. 민수가 지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을 때 미라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직감이 날카로워도 이미 지우의 연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아들을 설득하기는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어머님도 우리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우가 이해심 많은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민수를 달랬어요. 하지만 미란이 볼 때는 그 연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날 민수는 미란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지우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란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5년 넘게 혼자 키운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였거든요. 집에 돌아온 미란은 한참 동안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틀린 걸까? 지우가 정말 투자 천재이고 자신만 나이 들어서 의심병이 생긴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했어요. 특히 지우가 보여준 반응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더 무서운 건 민수가 이미 완전히 지우의 편이 되어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뭘 말해도 민수는 지우의 말만 믿을 것 같았어요. 민수와의 대화 이후 일주일 동안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평소라면 하루 걸러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번엔 정말 서운했나 봐요. 미라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거라는 걸 말이죠. 지우는 이미 민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자신은 의심 많은 시어머니로 전락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직감이 틀렸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정말로 지우가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민수도 피해를 볼 수 있었거든요. 미라는 혼자서라도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지우의 SNS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꼼꼼히 뒤져봤어요. 명품 가방과 해외 여행 사진들 사이사이에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보이더군요. 특히 눈에 띈 건 성공한 투자 라이프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린 사진들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에는 오늘도 투자 수익으로 맛있는 저녁을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요. 명품 매장 앞에서 찍은 셀카에는 똑똑한 투자가 만든 선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관찰하다 보니 흥미로운 게시물을 발견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강남 부동산 투자 설명회 참석이라는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이었는데 배경의 호텔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미란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지우가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으니까요. 물론 민수가 알면 화를 낼 게 뻔했지만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토요일 오후 20이라는 강남의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는 땀이 났어요. 마치 정말로 며느리를 미행하는 나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아서 죄책감도 들었거든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부동산 투자 성공 전략 세미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접수대에서는 중년 여성이 밝은 미소로 참석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분이신가요? 네, 그냥 관심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려고요. 미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접수를 했어요. 다행히 신분증을 요구하지는 않더군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7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고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앞쪽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라는 맨 뒤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 되자 드디어 지우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마이크를 잡더군요. 평소 집에서 보던 수줍은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지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몸짓도 마치 전문 강사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미란이 알던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투자로 월 평균 25%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제 투자 전략을 따라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 순간 미란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월 25%라니. 회계사로 35년을 일한 자신이 봐도 말도 안 되는 수치였거든요. 연 25%도 높은 수익률인데 월 25%라는 건 사기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우의 설명회를 보고 돌아온 미라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지우가 하고 있는 일이 절대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 사실을 민수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였어요. 이미 한 번 크게 싸운 상황에서 또다시 지우를 의심한다고 하면 민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미라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잘 있었니? 네, 엄마. 갑자기 웬 전화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혹시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또 지우 얘기하려는 거 아니죠? 정말 그만해 주세요. 아니야, 정말 중요한 얘기야.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들어줘. 미란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수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이틀 후 카페에서 만난 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엄마, 뭔 얘기예요? 민수야, 엄마가 며칠 전에 지우가 참석한다는 투자 설명회에 다녀왔어.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엄마, 설마 지우를 미행하신 건 아니죠? 미라는 지우가 무대에서 말한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월 25% 수익률 보장, 구체적인 투자처 설명 없이 높은 수익만 강조하는 모습들을 말이죠.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그만해요.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를 미행까지 하시면서 말이에요. 민수야, 그게 아니라 엄마는 우리가 행복한 게 그렇게 싫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란의 가슴에 큰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 지우야. 엄마 만나고 있어. 전화 너머로 지우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지는 걸 보니 분명 미란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은 민수가 미란을 째려봤어요. 엄마, 지우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안 좋다고 해요. 어제부터 계속 토하고 있대요. 그러더니 민수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지우가 임신했거든요. 그런데 엄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혹시 유산할까봐 걱정이에요. 임신이라는 말에 미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지우가 정말 임신을 한 건가요? 민수야, 엄마가 몰랐어. 몰랐다고요? 엄마는 지금까지 뭘 하신 거예요? 며느리를 범죄자 취급하고 미행하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지우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미라는 처음으로 정말 심각하게 자책했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나이가 들면서 고집만 세워진 건 아닐까? 지우가 정말 착한 며느리인데 자신이 편견으로 바라본 건 아닐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어요. 35년간 쌓아온 회계사로서의 직감과 경험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여전히 강하게 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령가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지우의 행동 패턴은 분명히 수상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후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미란 씨 보이네. 요즘 며느리 때문에 말이 많던데. 어머, 정말이야? 무슨 일인데? 글쎄, 젊은 며느리를 자꾸 의심하고 괴롭힌다고 하더라고. 임신한 며느리를 스트레스로 병원까지 보냈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란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지우가 어떻게 소문을 퍼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악한 시어머니로 찍혀버린 거였죠. 미용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란 씨, 요즘 며느리와 사이가 좀 안 좋다면서요? 젊은 부부들 일에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민해서 모든 사람들이 미란을 간섭하는 시어머니로 보고 있었어요. 지우가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인 최영희까지도 미란을 나무랐어요. 미란아,
내가 한마디 할 게 있어서 왔어.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라. 젊은 사람들 일은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지. 영희까지도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신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영희야, 내가 정말 그런 시어머니 같아? 아니야,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 하지만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예전과 달라. 너무 간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그날 밤 미라는 처음으로 정말 심각하게 포기를 생각했어요. 아들도 자신을 원망하고 동네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자신조차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수와 완전히 연락이 끊긴 지 2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엄마, 갑자기 부산 출장이 잡혔어요. 지우도 마침 친정에 가게 되어서 집이 며칠간 비게 됐거든요. 미란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정말 뜻밖의 기회가 온 거였어요. 택배가 몇 개 올 예정인데 혹시 잠깐 들러서 받아주시고 집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니? 내일 월요일 아침에 부산으로 출발해서 수요일 저녁에 돌아와요. 지우도 화요일 저녁에 올라올 거고요. 그날 저녁 민수는 세무사무소에 잠깐 들러서 열쇠를 건넸습니다. 여전히 표정은 차가웠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작은 희망 같았어요. 엄마, 그냥 가끔 들러서 문단속이나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건 건드리지 마세요. 알겠어, 민수야. 민수는 별다른 말 없이 돌아갔지만 미라는 손에 든 열쇠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만약 이번에도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면 정말로 포기하자. 월요일 오전 10시 미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열쇠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지우의 웃음소리나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을 텐데 지금은 정적만 흘렀어요. 미라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꼼꼼히 살펴보자. 거실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택배 상자들을 하나씩 확인해봤지만 대부분 생필용품이나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사이도 살펴보고 TV 캐비닛 서랍들도 하나씩 열어봤어요. 하지만 일상적인 물건들만 가득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도 별다른 단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서재가 눈에 들어왔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평소 정리정돈을 잘하는 민수답지 않게 책상 위가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책들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민수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어수선함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 깔끔한 민수가 왜 서재만 이렇게 어지럽혀 놨을까? 미라는 용기를 내어 서재에 들어섭습니다. 책상 위부터 자세히 살펴봤어요.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해봤지만 대부분 민수의 회사 업무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책장도 꼼꼼히 뒤져봤습니다. 책들 사이에 혹시 서류가 끼워져 있을까 싶어서 한 권씩 확인해봤지만 별다른 건 없었어요.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이 눈에 들어왔어요. 위쪽 서랍은 잠겨 있었지만 아래쪽 서랍들은 열려 있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두 번째 서랍을 열어봤어요. 서랍 안에는 펜, 클립, 포스트잇 같은 사무용품들이 어지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로 뭔가 다른 것들이 보였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통장 여러 개가 사무용품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미란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정리정돈을 잘하는 민수가 왜 통장을 이렇게 아무렇게 나 숨겨놨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통장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미라는 눈을 의심했어요. 통장 잔액란에 적힌 숫자가 8억 3천만 원이었거든요.
민수 월급이 380만 원인데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분명히 억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하나씩 살펴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같은 날짜에 여러 명의 이름으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을 열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거래 메모란에는 김진석 투자금 3천만 원, 박영수 수익금 지급 500만 원 같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미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명백히 지우가 했던 투자 사기의 흔적이었습니다. 35년간 회계사로 일하며 봐왔던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의 자금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왜 민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 통장들도 연달아 확인했는데 모든 통장이 같은 패턴이었어요. 중장년층 이름들로 거액이 들어오고 일정 기간 후에 일부만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서랍을 더 뒤져보니 맨 아래쪽에서 법인 등록 서류가 나왔어요. 루나 부동산 투자자문이라는 이름으로 된 법인 등록증이었는데 대표자 명의가 박민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순간 정말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재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에 든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들을 발견한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도 못한 채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예정보다 빨리 돌아온 거였어요. 엄마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자 미라는 황급히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통장들과 법인 서류들이 들려 있었고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어, 민수야. 미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민수가 서재로 들어와서 미란을 보더니 손에 든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왜 제 서랍을? 민수의 표정이 당황스러움에서 점점 굳어졌어요. 하지만 미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니? 내 명의로 된 투자회사라니. 미란이 법인 등록증을 내밀자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언제 회사를 만들었다고? 민수가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보더니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이게 뭐야? 이 돈들은 어디서 온 거야?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수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들은 정말로 피해자였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포가 엄습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민수 명의로 되어 있으니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민수를 주범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지우가 너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 거야. 그런데 모든 게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 순간 민수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떻게 해요? 제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꼭 지켜줄 거야. 내가 억울하게 당한 거라는 걸 증명해낼 거야. 미라는 민수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손이 떨리고 있었고 미라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원망하고 피하던 아들이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거든요.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파에서 내려와 미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저는 엄마를 의심하고 지우만 믿었어요. 심지어 엄마한테 시기한다고까지 말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후회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지우가 제 명의로 회사까지 만들었다니.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미라는 민수를 일으켜 세우며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35년간 회계사로 일하며 봐온 투자 사기의 수법들, 특히 가족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이죠. 지우가 내 도장을 위조했을 거야. 그리고 은행에 갈 때마다 내가 회사에 있는 시간을 노렸을 거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모든 게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미라는 새로운 공포를 깨달았습니다. 민수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거예요. 민수야, 내가 법적으로는 회사 대표고 모든 통장이 내 명이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너를 주범으로 볼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엄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도 감옥에 가야 하는 거예요? 미라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피해자라는 걸 증명해낼 거야. 미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35년간 회계사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라도 아들을 구해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어떡해요, 엄마? 증거를 모으는 거야. 내가 이 모든 일을 전혀 몰랐다는 증거들을 차근차근 수집할 거야. 미라는 민수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줬습니다. 먼저 내 회사 출근 기록을 가져와서 통장 거래 시간과 내가 회사에 있었던 시간을 대조해 보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은행 CCTV도 확인해야 해. 실제로 거래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게 가능해요? 물론이야. 엄마가 회계사로 일했잖아. 은행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 민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우가 내 도장을 위조했다는 증거를 찾는 거야. 필적 감정을 받으면 서명이 위조된 걸 증명할 수 있어. 미라는 계속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모두 동원해서 아들을 구해낼 방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민수야, 내가 평소에 쓰는 도장 있지? 그거 가져와 봐. 민수가 서재에서 도장을 가져왔어요. 미라는 그 도장과 통장에 찍힌 도장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거 봐, 크기부터 다르고 획의 굵기도 미묘하게 달라. 실제로 자세히 보니 차이가 명확했어요. 지우가 위조한 도장은 원본과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전문가가 보면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투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도 필요해. 그건 어떻게 증명해요? 간단해. 내가 받은 문자나 이메일, 통화 기록들을 다 확인해 보는 거야. 지우가 너한테 투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한 적이 없다는 걸 보여주면 돼.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서 지우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확인해 봤어요. 예상대로 투자나 회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봐, 이것만 봐도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증명되잖아. 만약 정말로 내가 공범이었다면 이런 대화들이 있었을 거야. 민수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희망을 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저를 구해낼 수 있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너를 버릴 수 있겠니? 끝까지 내 편이야. 그 순간 민수가 미란을 꼭 안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말만 들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민수야. 이제 우리가 팀이 되어서 이 상황을 해결해보자. 미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우가 돌아오기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하루라도 빨리 증거들을 수집해서 민수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은행에 있는 후배한테 연락해서 CCTV 확인하고 내 회사에서도 출근 기록 정식으로 발급받고. 네, 엄마.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아들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이 일은 절대 지우한테 들키면 안 돼. 아직 친정에 있다고 했으니까 시간은 있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알겠어요, 엄마. 그날 밤 미라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지만 적어도 민수와 함께 싸울 수 있게 됐잖아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오전 미라는 35년간의 회계사 경력을 총동원해서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민수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미란과 함께 움직였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미란이 예전에 함께 일했던 은행 본점이었습니다. 후배인 김대리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니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선배님,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CCTV는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하니까 확인 가능할 거예요. 김대리가 미란과 민수를 보안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민수명의 통장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들의 CCTV를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첫 번째 영상부터 충격이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거액이 입금된 바로 그 시간에 창구에 나타난 사람은 지우였어요. 분명히 민수명의 통장이었는데 말이죠. 이거 봐, 민수야. 이 시간에 너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잖아. 민수가 자신의 스케줄표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이 시간에 저는 부장님과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김대리가 다른 날짜의 영상들도 연달아 보여줬습니다. 모든 거래에서 동일한 패턴이 발견됐어요. 민수는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고 실제 거래는 지우가 혼자 처리했던 거였습니다. 선배님,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거래를 며느리분이 혼자 처리했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니까요. 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거였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었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민수의 진짜 서명과 통장에 있는 위조 서명을 비교 분석하는 거였죠.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급한 사안이라고 하시니 3일 안에 결과 드릴게요. 감정사가 민수의 서명을 받고 통장의 서명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미묘한 차이들이 보였어요. 일단 예비 소견으로는 명백히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회계 압력, 속도, 각도가 모두 다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란의 가슴이 뛰었어요. 민수의 무고함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하나 더 확보된 거였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민수 회사에서 정식 출근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인사팀에서 발급해준 공식 문서에는 민수의 모든 출근 일정과 근무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거면 완벽해요. 거래 시간과 제 근무 시간이 겹치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민수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를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미라는 지우의 SNS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친정에서 올린 사진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는데 내일 수요일 저녁에 올라온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새로운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일 저녁 서울 올라가자마자 특별 투자 설명회 개최합니다. 새로운 투자 기법을 공유하고 싶어요. 장소는 강남 호텔, 시간은 목요일 오후 7시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려요. 미란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야말로 지우를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미라는 즉시 김대리에게 연락했습니다. 대리야, 내일 저녁에 지우가 대규모 설명회를 열 예정이야. 이때 경찰이 급습하면 현장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배님, 제가 금융감독원 수사팀에 연락해 볼게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과 함께 신고하면 충분히 수사에 착수할 거예요. 그날 밤 늦게 김대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수사팀에서 내일 현장 급습하기로 했대요. 선배님이 준비해 주신 증거들이 정말 완벽해서 바로 수사 착수 결정이 났어요. 미라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지우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목요일 오후 6시 미란과 민수는 호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과 미리 연락을 취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거든요. 오후 7시가 되자 호텔 로비가 중장년층 참석자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8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지우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오후 7시 30분, 드디어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친정에서 막 올라온 것 같은데도 화려한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피해자들을 속일 생각뿐이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투자 기회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우가 마이크를 잡고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부동산 투자 기법, 월 30% 수익률 보장 같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 혜택으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멈춰주세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일제히 들어왔어요.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지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지우 씨,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지우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지우가 민수와 미란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곧 자신 때문에 범행이 발각된 걸 알아차린 듯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제 남편도 공범이에요. 박민수도 같이 잡아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지우는 마지막까지 민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미란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미란이 큰 소리로 외치며 수사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아들은 피해자입니다. 미란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수사관에게 건넸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은행 CCTV 영상, 필적 감정 결과, 회사 출근 확인서. 제 아들이 이 모든 거래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들이요. 수사관이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이 서류들이 사실이라면 박민수 씨는 명의만 도용당한 피해자로 보이네요. 그 순간 지우가 더욱 발악했어요. 아니에요.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같이 계획한 거라고요. 하지만 수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모든 거래 시점에 박민수 씨는 회사에 있었고 실제 거래는 당신이 혼자 처리했어요. 서명도 모두 위조된 것으로 검증됐고요. 지우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증거들을? 지우가 미란을 바라보는 순간 미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를 무시한 게 내 실수야. 35년 회계사 출신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치려고 했으니까. 지우가 체포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고 드디어 오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미란과 민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 앉아서 긴장된 마음으로 판사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겠습니다. 기립해주세요. 법정 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자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시작됐어요. 피고인 이지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박민수 명의로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월 25%에서 30%의 허위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총 5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52억 원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미라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우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사기를 저질렀던 거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남편의 명의를 도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남편 또한 피해자가 될 뻔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가 계속해서 지우의 범죄 사실들을 읽어내려갔어요. 명의 도용, 서명 위조, 도장 위조,
허위 투자 설명회 개최 등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던 거죠. 따라서 피고인 이지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에게 총 52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박민수 씨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근거로 명의만 도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라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아들이 완전히 무죄로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담당 검사가 미란과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김미란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준비해 오신 분은 처음 봤어요. 검사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아드님도 함께 처벌받을 뻔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가 미란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엄마가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끝났어. 앞으로는 밝은 일들만 생각하자. 미란은 민수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란과 민수는 오랜만에 함께 외식을 했어요. 3개월 동안 법정을 오가며 받았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로 엄마 말씀 잘 듣고 살게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같이 당할 뻔한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미라는 문득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민수야, 그럼 우리가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어떤 일이요? 투자 사기 예방 상담소를 만드는 거야. 내 세무사무소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투자 사기를 당할 뻔한 사람들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지.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엄마의 전문성과 저의 실제 피해 경험을 합치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 후 미란과 민수는 투자 사기 예방 상담소를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세무사무소 한쪽 모서리에 작은 상담 공간을 만들고 주말마다 무료 상담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오시는 정도였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한 투자 얘기를 자꾸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누군가한테 큰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말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양한 상담 사례들이 들어왔어요. 미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렸고, 민수는 실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특히 민수의 증언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실제로 명의를 도용당해서 범죄자가 될 뻔했던 경험담을 듣고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거든요. 반년 후에는 지역 신문사에서 미란과 민수의 이야기를 보도하기도 했어요. 35년 회계사 출신 어머니가 아들을 구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그 후로 더 많은 상담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단골 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리고 가장 기뻤던 건 민수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졌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모자는 정말 끈끈한 동반자가 됐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감옥에 있을지도 몰라요. 민수야, 그런 말 그만해. 엄마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과 전문성이 저를 구해준 거예요. 앞으로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어요. 한편 지우를 의심했던 동네 사람들은 모두 미란에게 사과했습니다. 특히 절친한 친구였던 최영희는 미란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미란아, 정말 미안해. 내가 옳았어. 내가 너를 너무 몰라줬구나. 괜찮아, 영희야. 나도 처음엔 확신이 서지 않았는걸.
어느 날 저녁 상담소 문을 닫고 민수와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문득 이 모든 일들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라는 아들에게 의심받고 외면당하는 외로운 시어머니였는데 지금은 아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민수야, 엄마가 이 나이에 이런 보람을 느낄 줄 몰랐어. 저도요, 엄마.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마치 모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가족들은 겪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의 직감과 사랑 그리고 전문성이 합쳐지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인생 이모작을 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란이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온 세상이 당신을 의심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가족을 지키려는 그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힘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언젠가는 소중한 사람들을 구원할 열쇠가 될 테니까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